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트럼프와 시진핑의 가 꺼낼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만났는데요. 그 회동의 함의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전면전으로 번지면서 한치 양보도 없는 시계 제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로 배수진을 치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사실 강경 일변도로 갈 수 있는 것은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실업률을 한번 볼까요? 지난 4월 실업률이 3.6%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1969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상태라고 하네요. 사실상 취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낮은 실업률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OECD가 지난달 당초 전망했던 2.6%보다 올린 2.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0.2%포인트 올렸죠.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가 2.6에서 2.4%로 낮췄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이 괜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진핑도 물러설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시진핑은 중국에서 무오류의 인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원래 독재 국가가 다 무오류의 인물이죠. 실수를 하지 않는 인물들입니다. 독재자는요. 시 주석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따라 배워야 할 것으로 선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모바일 웹이 있는데 학습 강국이라는 모바일 웹입니다. 바로 이게 어떤 건가 하면요. 시 주석의 말과 행동을 전문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사실 얼마 전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지하철에서 생일 축하한다는 광고도 있었는데 그 광고도 사실은 그런 식의 광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잘 없는 광고입니다. 전직 대통령도 아니고 현직 권력을 잡고 있는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광고를 지하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에서 사실 한다는 것 자체가 팬덤으로 보기에는 좀 과하죠. 그런 거에 비해 보면 중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모바일 웹, 학습 강국이라는 이런 모바일 웹은 역시 중국이라는 체제가 독재국가, 공산주의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바일 웹은 사실 원래 등장했는데요. 그만큼 중국 전역에서 시진핑 배우기가 한창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시 주석의 건의에 흠집을 낼 수 있는 양보는 용납될 수 없겠죠. 자칫 어설프게 미국과 봉합했다가는 추억적인 합의라는 십자포화를 맞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진핑도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일단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는 시나리오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미 언론에 나온 것을 중앙일보가 최근에 한번 정리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살을 좀 더 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중국이 양보하지 않고 장기전에 들어갈 경우입니다. 이때 트럼프는 나의 관세 폭탄 결단으로 미 경제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사실 중국산 수입품 가격의 상승 정도는 미국 경제가 소화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는데요. 그 관세를 매겼으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뛰겠죠. 근데 그 수입품의 가격 상승을 충분히 미 소비자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미국 경제가 탄탄함을 보일 때 이 캠페인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내년 11월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정치적 슬로건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입니다. 나의 관세 폭탄 결단으로 미 경제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 두 번째는 특정 시점에 중국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올 때입니다. 양보를 한다는 얘기죠. 이때 트럼프는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봐라, 내가 중국을 상대로 무역 승리를 따냈다. 내가 해냈다. 이런 식으로 대선 전에 돌입할 겁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지막은 중국이 이렇다 할 양보는 하지 않고 미중 무역 분쟁에서 미 경제에 타격을 주기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트럼프는 소폭의 양보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겠죠. 표도 민심도 날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승부사로서 소폭의 양보를 하고 거기서 또 모티브를 잡아서 대선에 임할 겁니다. 아마 소폭의 양보를 하면 주식시장이 반색하며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갈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어느 정도
타협의 카드를 꺼냄으로써 조기에 봉합될 수 있게 됐다.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해석하면서 주식도 반등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트럼프가 놓칠 리 만무하겠죠.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로 인해 주가가 전례 없이 고공행진 중이다. 우리는 승리했다. 이런 식으로 선전할 가능성이 크죠.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는 사실 아주 미세한, 아주 시스템적이고 정밀한 전략에 의거해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교훈을 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무리할 정도로 무역 분쟁을 끌고 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 시진핑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시진핑이 꺼낼 수 있는 세 가지 카드로는 히토류 수출 금지, 그 다음에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매각카드, 그 다음에 중국에 들어온 미국 기업의 퇴출, 이 세 가지 카드가 가장 강력한 카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 히토류의 무기한데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은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세계 최대 히토류 생산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산 과정에서 환경 오염과 그 처리 비용 때문에 이후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죠. 그래서 미국이 보유한 히토류 매장량은 140만 톤에 이르지만 지금도 히토류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하는 기업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미국 내 정제 시설이 없기 때문에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요. 캘리포니아에서 채굴한 히토류를 중국에 보내서 처리해서 다시 들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정제 시설을 추가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 중이죠. 그래서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의 히토류 중국 의존도가 적게는 80%, 하지만 많게는 90% 가까이도 봅니다. 왜냐하면 정제 시설이 중국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만큼 히토류의 무기화 카드는 강력한 카드입니다. 다만 미국은 이미 히토류란 약한 고리의 수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금방 말씀드렸지만 정제 시설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니만큼 히토류 카드가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향후 미국의 중국 히토류 의존도를 낮추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 국채 카드도 있는데요. 국채 매각 카드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중국의 보유 자산 가격의 하락을 수반하게 됩니다. 중국으로서는 이게 아픈 부분이죠. 또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가 규모면에서는 세계 1위지만 전체 발행량에 비하면 미국이 전체 발행한 미 국채 양에 비하면 5%밖에 안 됩니다. 중국이 갖고 있는 양은. 그래서 결코 많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달러나 금, 그 다음에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시장에 내놓아도 큰 무리 없이 소화 가능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반론입니다. 마지막은 애플, 제너럴 모터스, GM이죠. GM 같은 중국 시장에서 큰 돈을 벌고 있는 미국 기업을 퇴출시키는 카드입니다. 사실 이 카드는 미국이 이미 반쯤 꺼냈다고, 반쯤 빼내들었다고, 칼집에서 반쯤 빼내들었다고 봐도 무방한 카드입니다. 페덱스 같은 경우에 물류기업이죠. 블랙리스트 기업으로 올렸습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미국 기업을 퇴출하는 단계까지 가겠죠. 근데 사실 이 카드도 중국이 노골적으로 휘두르게 되면 중국 내 일자리 등에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더군다나 미국에 더 큰 센 보복을 불러올 수도 있죠. 그러면서 조금 부담스러운 카드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중국 여론은 일단은 싸우고 보자는 대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미국에 밀려서 타협하기보다는 한번 싸우고 난 뒤에 그 뒤에 타협해도 늦지 않다는 게 지금 중국인들의 일반적인 생각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프로모션을 많이 했죠. 중국 정부도. 손해를 볼 때 보더라도 싸울 때 싸우겠다는 겁니다. 시진핑으로서도 미국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인정만 받으면 나중에 중국의 내상이 크더라도 이를 승리로 잘 포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시진핑도. 어찌됐든 미중 무역 분쟁은 양국 모두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가디언지 같은 경우는요, 대중 무역 관세로 2020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0.5% 떨어지고 30만 명 정도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면 트럼프의 내년 대선 전략에도 위험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이달 말이죠, 28일날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회의에서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럴 가능성은요. 다만 이 싸움에서 사실 제가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만약에 이게 조기에 종결되려면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등 중국에 우려를 하는 동맹국들과 공동 전선을 구축해야 되는데 오히려 동맹국들도 이 미국과 관세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껴안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만 이해관계가 다른 게 아니라 유럽연합, 일본, 한국, 캐나다 모두가 지금 미국과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 완전히 동참하기에는 확장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봉합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문제 때문에, 이런 한계 때문에 조기 봉합이 안 되고 여러 갈래로 계속 미중 무역 분쟁이 어설프게 보호무역주의가 연쇄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의 무역 분쟁은 기술 패권 전쟁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빨리 끝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기술 패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패권은 곧 미래 패권과 관련되어 있죠. 더구나 양국 모두 부상자는 거의 없고 아직 쓸 수 있는 무기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많습니다. 타협이 이루어지더라도 2020년 대선 직전에 가서야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때 되면 대선 직전에 트럼프는 자신을 부각할 기회를 미중 무역 분쟁의 종결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중국은 또 그때를 노려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롯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5월에 신동빈 롯데 회장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죠. 여기에 석유화학 공장을 투자해서 백악관에 초대됐는데요. 투자 규모가 31억 달러입니다. 하나로는 한 3조 6천억 정도 되니까 규모가 매우 크죠. 백악관에 충분히 초대될 만한 그런 금의 투자입니다. 그럼에도 사실 다른 기업과 비교해보면 꼭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5년간 13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했었죠. 지프가 들어가 있는 FCA 그룹도 4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룹 회장들은 신동빈 회장처럼 트럼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가 왜 만났을까요? 사실 롯데 하면 사드부터 떠오릅니다. 롯데그룹 하면. 사드로 인해서 국내 기업 중에 가장 최대의 피해를 봤던 기업이 바로 롯데입니다. 유통회사들이 다 나왔죠.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그걸 트럼프가 몰랐을 리 없습니다. 트럼프로서는 신동빈 회장과의 회동을 미중 무역 분쟁에서 상징적 이미지로 활용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노예한 사람이죠. 빠꼼입니다. 어찌됐든 중국이 내친 롯데를 미국이 껴안은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 자체가. 더구나 롯데는 미국의 호텔 관련 투자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껌도 잡고 알도 잡고 신 회장과 만남으로써 일거양득을 챙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롯데는 일본이 못해죠. 기업에.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미국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일본 내에서도 많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일본 주주들이 야, 중국은 안 된다. 이제는 미국한테 붙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줬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시간에는 미중 무역 분쟁의 시나리오와 롯데 신동빈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에 담긴 함의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